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이곳은 또 하나의 전쟁터다. 돼지야 돼지. 돼지 맞네 돼지. 가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가고 뚫리는 순간 우리의 삶도 뒤흔들리고 만다. 가축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값이 2배 정도 올라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체감을 했죠.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방역만이 최선. 물샐 틈 없는 방어 태세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다. 혹시 모를 외부 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방역적 목적이고,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대한민국 축산을 지키는 가축 방역의 최전선을 가본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우 개량 사업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우 종자를 개량하고 보급하는 육종 기관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정액은 전국 공급량의 98%.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씨수소 한 마리가 송아지 7만 마리를 낳는 셈이다. 시수소 한 마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과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됩니다. 수태율이 70% 정도임을 감안을 하고 한 마리당 송아지가 300만 원 정도의 시세임을 감안하면 2,100억 원 정도까지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우 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구역인 만큼 한우 개량 사업소의 출입은 까다롭게 통제된다. 제한된 인원이 정해진 방역 수칙을 몇 단계에 걸쳐 따른 뒤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시수소 사육장까지 2개의 철책을 더 지나야 한다. 보안과 방역을 위해 사업소에서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서 시수소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육 중인 시수소는 100여 마리. 연간 200만 개 정액 앰플을 생산하며 가축 유전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화롭던 이곳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충남 서산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라는 전염병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입니다. 17km 떨어진 농가에서 발생한 신종 가축 전염병. 사업소뿐 아니라 전국 소사육 농가의 즉각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 지금껏 만난 적 없는 낯선 질병이었다. 럼피스킨 바이러스 감염에서 나타나는 소나 물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폐사율은 낮지만 요즘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난다든지 우유 생산이 감소된다든지 때에 따라서 유산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피부에 혹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생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빠른 전파력. 파리와 모기 같은 해충이 매개체로 인도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소가 감염됐다.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럼피스킨이 중동을 거쳐 동유럽과 러시아로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강타하며 결국 한국에 상륙한 것이다. 럼피스킨 확산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은 백신 접종뿐.
가장 먼저 한우 개량 사업소로 백신이 긴급 수송됐다. 저희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한우 산업이 동시에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굉장히 긴박했었습니다. 관련 책임자와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게 출퇴근도 통제를 하고 저희 방역 조치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신이 수급된 건 확진 판정이 난 이튿날. 시수소를 포함한 3천여 마리를 모두 접종했다. 뿐만 아니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는 방어선을 구축. 대한민국 한우의 산실을 지켜냈다. 경기도 김포. 발생 나흘 만에 럼피스킨이 번진 곳이다. 6일에 걸쳐 농가 4곳이 확진됐고 그 이후로 일선 농장에서의 방역은 한층 더 강화됐다. (7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농장. 10년 전 소 7마리로 시작해 정성껏 일군 윤용성 씨의 일터다. 그런 이곳에도 지난 가을 럼피스킨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500m 이내 근접지에서 이제 발생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 제한에 걸렸고요. 이제 가축의 반입 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외부 활동이 전혀 금지될 정도로 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를 살린 건 백신이었다. 그의 농가를 포함한 김포 관내 14,000여 두의 사육소에 백신 접종이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졌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죠. 생소한 전염병 발병에 두려움이 컸지만 적재적소의 방역으로 못 막아낼 것도 없다고 느낀 윤용성 씨. 해충을 쫓는 램프를 달고 끈끈이 트랩을 만드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방역의 고삐를 더 조였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흡혈 해충이나 파리 모기 등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농장에 유입되는 부분을 완전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신종 전염병의 백신 접종이 어떻게 확진과 동시에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국내 유입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된 것.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 발생 1년 전 이미 54만 2분의 백신을 비축했다. 이거는 그 10도서 10마리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발병 직후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추가 백신을 국내로 들여왔고 접종은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첫 발생일부터 채 2주가 지나기 전인 그 10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에 필요한 400만 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소요도 절감하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잠재운 럼피스킨. 그 성과는 올해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인정받았다. 지난해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했지만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 긴급 접종하는 등 세계적인 사단 반응으로 한 달여 만에 근절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여러 나라의 방역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쩌면 전 세계 대표적인 사례로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신종 질병의 유입 가능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또 다른 전염병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럼피스킨처럼 주변 국가에서 많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가성우역, 그리고 블루텅, 아프리카 마역 이런 질병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보는 악성 바이러스를 분석해 방어 전술을 짜는 일. 가축 방역의 시작인 것이다.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럼피스킨 백신처럼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의 특성에 맞게 수단과 방법, 그리고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공항은 해외 가축 전염병이 들어오는 길목 중 하나. 코로나19 이후 여행객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경 검역이 강화됐다. 축산물 불법 반입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노선 위주로 한 55편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종식 이후 21년도가 가장 입국편이 적었던 시기였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약 85%에서 거의 2배 정도 적발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노선의 수화물은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된 축산물이 지난해 400톤에 달했다. 받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혹시 햄 소시지나 육포 같은 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선생님 소시지 갖고 오셨네요. 예, 중국에서 소시지 반입 안 돼요, 선생님. 예, 돼지고기, 돼지 관련 가공품 다 금지되어 있어요.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햄소시지 하나로 무슨 가축 전염병이 유입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항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다니는 곳이고 조그만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축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바이러스와의 사투는 공항뿐만이 아니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전파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전 국토가 전쟁터다. 자, 저기가 76번 매물지. 네. 풀이 많이 자랐네. 이제 저 풀도 깎고 주변 정리 좀 하고 주변 정리 이렇게 하고 가시죠. 아이고. 3년 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멧돼지가 발견돼 당시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메모한 곳이다. 양성 개체는 이동을 하다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어 발견된 그 자리에 묻는 것이 당시 방역 수칙이었다. 매몰지 관리는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먼저 매몰지의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고 소독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뿌린다. 멧돼지 양성체가 발견돼 갖고 1m 이상을 파갖고 거기서 소독을 하고 비닐로 또 씌워서 소독을 하고 또 위에도 덮고 이 위에를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생존력이 센 데다 멧돼지가 집돼지와 접촉하는 순간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22년도에 양구군의 그 양돈단지에 대규모 양돈단지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그 야생 멧돼지 그 포획 그 실적이 현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 매몰지 관리를 더 철저히 소독과 주변 환경 정리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견된 사례는 약 4,000건. 매년 평균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검출된 600여 건 중 80% 이상이 경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관련 농가들의 방역 관리가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야생 멧돼지에서 많이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00여 년 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전염병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출혈.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겐 치명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에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크기도 크지만 굉장히 다양한 항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돼지한테 감염되는지에 대한 기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이럴듯한 상용화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한 번 걸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시아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2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돈 산업의 명운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달린 것이다. 농장까지 불태워야 된다는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한번 발병이 되면 100%까지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벌어졌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확산되는 순간 대규모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 방역 당국은 즉시 발생 농가를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을 따라 속수무책으로 퍼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결국 확산을 멈추기 위해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다. 경기도 연천의 양돈 농가. 농장 전체 울타리를 쳐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오실 때 이제 신발 한번 갈아 신어주시고요. 갈아 신어주세요? 네, 신발 갈아 신어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농장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 방역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반입된 물품도 해당된다. 여기서 한번 신발을 갈아 신고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서 옷을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고 환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농장은 방역을 위해 샤워 시설도 갖추고 있다. 속옷하고 양말 이렇게 하시고. 속옷하고 다 있네요. 예. 이건 다 저희가 매일 그 작업을 하고 일과가 끝나면은 다 그 빨래를 매일 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해야 안심이 된다는 이창번 대표. 돈사에 들어가기까지 신발을 총 4번을 갈아 신는 노력도 마다 않는다. 이 대표는 가업을 이은 축산 2세로 6년 전 독립해 이 농장을 지었다. 여기는 지금 분만하고 한 달 뒤에 이유한 자존들이 있는 방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터지고 이 대표의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오르게 된다. 분뇨 반출 금지와 돼지 반출 금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계속 여기서 돼지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이 쌓이면서 돼지는 폐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는 돼지 상황에서 돼지가 반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동의서를 쓰고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르던 돼지 8,000마리를 한순간에 잃은 이 대표. 수차례 유럽 연수까지 다녀오며 부풀었던 농장 경영의 꿈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 좌절된 것이다. 그 보상금이라고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1년 반 뒤에 입식이 되고 다시 여기서 출하가 시작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 그 전보다 10억이라는 빚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 그가 가장 먼저 손본 것은 방역시설. 사처분 뒤에 저희 비육장에 가서도 그 ASF 내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터진다고 할 경우 저희도 그 역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이게 출하하면서 이렇게 새로 다 씌운 겁니다. 외부에서 공기 노출이 최대한 막기 위해서 새로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사 입구에 전시를 만들어 외부 병원체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했다. 여기에 방조, 방충망과 이중 울타리까지 양돈 농가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요 시설을 모두 갖췄다. 방역은 어떤 규제 개수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하라 마라가 되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거를 실천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서 정부는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제시하고 저희는 철저히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별 가축 방역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점검도 더 강화됐다. 출하하는 모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출하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돈이 출하할 때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검사하면서 질병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사들의 주 업무는 질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먼저 안전사고를 대비해 돼지를 보정한 뒤 혈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1년에 2번 실시되는 정기검사와 출하전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인수곤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브루셀라나 결핵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도 걸리거든요. 주기적으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가축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가축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은 가까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채취 당일 접수해 당일 검사하는 것이 원칙. 검사 완료까지는 최대 3시간이 걸린다. 감염 여부는 유전자 진단법으로 밝히는데 모든 가축이 음성 판정이 나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주요 방역 시설을 갖춘 후 사육 성적도 많이 올랐다는 이 대표. 방역의 효과를 본 것이다. 실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 차단 방역이 강화되면서 양돈 농가의 발병 건수는 5년 동안 44건에 머물렀다. ASF는 백신이 없다는 게 방역 정책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처럼 오히려 차단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방역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의 최전선은 어딜까?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총기 사용과 밤 사냥이 허용된 강원도 양구. 전문 엽사들이 야간 수렵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에 한 3-4번 그래서 이제 멧돼지 포획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양구에서 포획한 멧돼지는 3천여 마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체인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열이 나는 곳은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개체에도 열이 나면 하얗게 나오는데 돼지는 특히나 이 혈액 순환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하얗게 나옵니다.
뭐 있어? 아니 천천히 좀 봐라. 열화상 카메라로 멧돼지를 탐색하던 그때 돼지야 돼지. 돼지 맞네 돼지.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멧돼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회는 단 한 번. 목표물을 정조준한다. 야 주상아. 네. 이렇게 나. 꽤 크네. 모르겠어요? 네. 암놈인데 이거. 녀석은 최근에 새끼를 낳은 흔적이 있는 암컷이었다. 양성 개체일지도 모르는 상황. 키로수 몇 킬로 나갈까? 군청으로 곧장 포획 위치를 전송하고 사체 처리팀을 호출한다. 80kg. 180? 저희가 포획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양성 개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포획함으로 인해서 뭐 양도 농가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 안 보고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가축 방역은 우리의 삶과도 직결돼 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생기는 일. 그 한 예로 서민 먹거리인 계란은 가축 전염병과 밀접한 관계다. 한 6,000원대?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없는데 뭐 8, 9,000원 하면은 조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계란값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고병원성 AI. 방역의 성패에 따라 계란값이 요동치게 된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란계 농장을 많은 농장을 살처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래서 계란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신조어가 생겨났죠. 실제 고병원성 AI가 크게 유행했던 2022년과 2023년 미국에서는 5천만 마리 이상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그 결과 계란값이 전년 대비 84%가 폭등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민생 물가와 가축 방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평택에 있는 한 양계 농장을 찾았다. (6년) 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 15만 마리를 매몰한 황승준 대표. 제 손으로 나머지 살아있는 닭들을 죽게끔 하고 그 매몰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참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주변 그 양계하는 분들을 저로 인해 가지고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마음적으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 30년간 농장을 경영하며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 이후 방역에 매달린 황 대표. 가장 핵심인 농장 간의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CCTV부터 설치 관리했다. 의무 보관 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정도 고정은 보관이 됩니다. AI가 발병했다든가 했을 때 그 한 달 전 파일을 보관함으로써 그 어떤 그 유입 경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역기관의 도움을 받아 항공 방제도 한다. 철새 분변이 떨어질 수 있는 지붕과 울타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평 전파를 막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란을 담는 난좌는 재사용하지 않고
쓰고 난 운반대는 세척해서 농장 간의 교차 오염을 막는다. 의식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솔직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방역 기간 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방역 능력은 생산성과도 연결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란계 농장. 개사에서 선별장까지 이송 벨트를 타고 생산되는 계란은 하루 평균 90만 개. 연간 매출액이 약 700억에 달한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방역. 먼저 전염 원인을 사람, 사료, 개분, 노개 4가지로 나누어 농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 외부 차량은 사료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농장들에 들어가는 사료차들이 모이게 되고 아무리 그쪽에서 방역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료차가 내부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적인 사육 환경. 온도와 습도는 물론 닭에게 가장 중요한 환기도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해 관리하고 있다.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듯이 닭들이 CO2나 NH3로 인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이용하고 환기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닭이 신선한 계란을 생산한다. 이 단순한 모토로 농장은 48년 동안 단 한 번도 바이러스의 침투를 허락하지 않았다. 농장뿐 아니라 축산 차량에도 과학기술을 접목한 방역 시스템이 활용된다. 경북 김천에서 산란계 사료를 운반하는 박성규 씨. 그가 지나가는 경로와 방문하는 농장의 정보는 모두 한 곳으로 전송된다. GPS 단말기인데요. 모든 축산 차량, 관련 차량에 다 달게 돼 있거든요. 축산 관련 시설에 축산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디 운행하는지 GPS가 단말기로 찍어서 검역본부에 현 시간별로 전송을 하는 장치입니다. 같은 시각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상황관제실에서는 전국 6천여 축산 차량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통제한다. 진입했네.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우회하도록 메시지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을 제한하거나 번역대 이탈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엔 해당 차량으로 바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기아의 차량이 현재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니 즉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 목적지로 향해야 됩니다. 농장 간 수평 전파 원인의 약 80%가 농가 방문 차량. GPS 관제만으로도 절반 이상 방역은 성공한 것이다. 바이러스가 스스로 이렇게 걸어가지는 않아요. 차량과 사람이 주로 이제 퍼뜨리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게 제도적으로 계속 통제하고 규제하는 게 계속 발전되어 왔던 거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차단 방역의 효과가 나타난 건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은 31건. 살처분 규모도 361만 수로 15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을 탁월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살처분 수수가 적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살처분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발상의 전환, 유연한 사고 이게 얼마나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한 사례가 됐죠.
방역 정책의 중앙 컨트롤 타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그 환경부랑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해서 공장의 어떤 방역 정책국에서는 매일 5월 22일 발생이지만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상황 회의가 열린다. 처리 완료한 날이 발생을 됐고 잘 되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은 이제 발생 후에 이제 대처하고 신속 대응하라는 거나 사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계부처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전 예방을 위한 회의를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의 충원. 열악한 처우에 신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방역조직이나 중앙방역조직이 다 일임하다가는 나중엔 다 이탈하고 나면 누가 방역을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냥 말만 가지고 해라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방역 네트워크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악성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비한 연구 개발과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때다. 바이러스는 감염의 기회가 생기면 숙주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감염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통신 기술이라든가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통합해 가지고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방역 통제하는 이 시스템 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산과 우리 식탁의 미래가 걸린 또 하나의 방역 전쟁. 가축 전염병 승리를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된다.